이거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3학년도 대학 입시 환경을 보시게 되면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원래 있던 교육청 자료들을 요점 정리해서 나온 자료들이고 이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가 갖고 있는 의미 지우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 왜냐면 이게 통계학의 미학이라고 해서 이건 자료는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느낌만 먼저 오늘은 배우실 건 느낌만 가져가세요. 그런 다음에 궁금증이 생기면 다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이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라고 해주셨으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오늘 이걸 배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지금 태어난 연수가 나오게 되는데 왠지 중3 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많아. 아빠 탓이에요. 애들이 적어. 이것 또한 아빠 탓이에요. 이 명수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나요? 뭐 이번 입시 2028학년도도 마찬가지로 뭐 아이들 수가 줄어서 뭐 이런 말을 되게 듣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뭘 보시냐면 얘를 보셔야 돼요. 서울권. 우리 아이를 수도권이나 지방권 대학으로 보낼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일단 서울권이에요. 애들 수가 줄던 늘던 꾸준하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애들 수가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줄어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은 전국의 대학교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주요 대학을 생각하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오늘 수업에도 그 부분을 좀 넣어드리면서 방향성을 잡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아줌마들끼리 모였어. 수다 떨고 뭐 이런저런 얘기해요. 애들 수가 적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이러면 돼요. 그 전국구를 보는 게 아니잖아. 서울 것만 보자. 서울 것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보면 이건 교육부 자료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교과라는 말 다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아실 것 같아. 교과라는 건 내신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종합은 내신 앤드 뭐 다른 거 비교과. 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교통정리 해드릴게요. 교통정리 해드릴 건데 일단 이거 색칠 다 해놔서 갈 거니까는 빨리 들어와. 네. 자, 뒤에 앉아. 알겠어요. 네. 여기에서 분명히 누가 봐도 요 내신이에요. 내신. 얘는 내신 and 비교과. 이제 교과 비교과라는 말을 쓰는데 성적 빼고 그리고 두 개 합치면 굉장히 중요한 값이 맞아요. 자, 이게 여기서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자료를 보여줘요. 눈 있으면 보세요. 절반 값인데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거기다가 내신의 비교과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도와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이니까 학원의 의존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썼냐면 전국 기준이라고 써놨죠. 그럼 우린 전국이 아니고 우린 서울 소재만 가고 싶어. 자, 여기 서울 소재요. 주요 15개 대학만 보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머리 복잡하니까. 맨 마지막 11% 봐요. 교과가. 종합이 33% 봐요. 아까랑 숫자 확 뒤집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 볼까요? 논술, 아까 팀의 논술은 3%였거든. 전국구로 따졌을 때. 근데 15개 대학으로 따지면 큰 변화 없을 정도로. 논술, 수능 제일 높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국구로 봤을 때와 근데 왜 전국으로 따졌을 때 15개 따졌을 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유는 간단해요. 15개 대학을 지원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예요? 못하는 애예요? 잘하죠. 자, 대학교 입장에서 나는
공부 잘하는 애를 뽑고 싶어. 그러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력을 봐야 되잖아요. 자, 간단해요. 이쪽 교과 볼게요. 다시가 하나고 3등급하고 대성고 1등급하고 됐죠? 말 안 해도 되죠? 그럼 이걸로 누구 뽑아야 돼요? 대속 뽑아야지. 1등급인데 어차피 3등급 따위가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럼 대학교 입장은 여기 대학교 입장에서 하나고 3등급을 버리고 대성고 뭐라고 해서 가까워서 그래. 다른 학교 얘기할까? 다른 학교 하자. 이 여기서 좋아. 아니야. 자, 뉴타운으로 가자. 진관 신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비 중3이나 중학교 학부모 컨설팅 할 때 이 동네 학교 어디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요. 신도, 진관, 동명 다니실 거면 학원 끊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죄송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걔네들도 전교 1, 2등이 있을 거고 1, 2, 3, 4등, 5등, 10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못해도 서울연고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명여고는 2019학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연고대 토탈 2명이 1명 나왔어요. 이게 학교야? 죄송해요. 고등학교는 제 기준이에요.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예요. 뭐 이게 인성 보고 싶으면 딴 데 가서 얘기하시고 저는 대학생만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 같은 거예요. 안 뽑는 거지. 근데 지방권 입장에서 논술 준비하는 애가 지방 가려고 논술 준비를 하진 않을 거고 수능 준비하는 애가 지방대 가려고 수능 준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아시겠지만 내신에 뭐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평이 다 안 돼. 에이씨 지방이라도. 근데 이것도 약해 정시까지. 그러니까 일로 미니까 지방권의 교과로 많이 뽑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건 잘못된 맞는 수치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이 15개 대학 이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여주면 어머님들은 아 교과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교과가 그럼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내신 겁내 중요해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예로 보지 말고 예로 보라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알았으니까 15개 대학, 7개 대학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래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더 사실 드린 말씀이 되게 많은데 더 디테일한 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아이랑 얘기할 테니까. 그럼 이제 대학 가면 무엇을 자, 여기서 요 숫자 요거 성적이 좋다 나쁘다는 건 우리가 단순하게 성적이 좋네 성적이 나쁘네 중학교 마인드로 가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로 갈 거면 3개로 나뉘어져야 돼요. 3개로 나뉘어져서 점수와 등수와 역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학교 생활이라는 것은 책도 되고 독서도 되고 동아리도 되고 뭐 이런 거 세특도 돼요. 아마 제일 큰 건 세특이긴 하겠지만 점수 몇 점 맞았니? 정시와 논술이에요. 점수화 되는 거고 등수라는 것은 알겠지만 상대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인데 등급으로 나눈 건 교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딱 보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정시, 논술, 교과, 학종이래 라고 했을 때 초점이 내가 이쪽이 유리한지 생각해야지 단순히 점수 어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류 작업이 돼야 돼요. 이제 이걸 뒤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정량적인 평가해요. 정성적 평가, 정량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수치. 그 다음에 눈에 등수화 시킬 수 없는 거. 근데 얘가 부모님들과 아이를 죽이게 하는 거고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존재 가치가 생겨요. 이건 애들이 하는 게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애들끼리 싸움이지. 잘 보고 못 보고 문제니까. 요거 여기서는 그럴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부모님 거고요. 이건 애들 거예요. 이게 왜 부모 거지? 네, 부모 거예요.
왠지를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그래서 요거 구별하시는 거 되게 중요해서 정량평가라는 건 등수와 점수하고 정성평가라는 것은 그거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 빨리빨리 갈게요. 뒤에 가서 할 얘기가 더 중요해서 요거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별건 아니고 일단은 교과가 있고 비교과라는 것을 정확히 비교과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공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교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뿐인 거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가 이런 거 모르셔도 돼. 이런 거 특성하고 여긴 상관없으니까 그냥 무시할게요. 없어요. 그럼 이제 보통 교과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근데 거기에서 보면 고1, 고2, 고3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죠. 고1과 고2, 고3이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1과 고2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해봐요. 해드릴게요. 고1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하라는 거 다 해야 돼. 근데 고2는 뭔지도 모르는데 너 뭐 선택할래? 뭔 줄 알고 선택? 난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 죄송해요. 뭘 가르쳐 놓고 이런 거 중에서 너 해봤더니 어떤 게 낫니? 뭐 이러면 선택인데 10불도 모르는 애들한테 너 뭐 선택할래?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 학생하고 상담한 결과 넌 이러니까 이쪽이 진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택 과목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렇죠. 그냥 종이 주죠. 써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이 종이를 두고 누구한테 가요? 학원쌤한테 가는 거야. 근데 학원쌤은 자기 과목은 알겠는데 그게 여기서 또 문제. 이게 학원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게 고3을 가르쳐 본 선생하고 아닌 선생의 큰 차이가 뭐냐면 이 선택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당할 수 없어. 근데 수능 대비반을 해본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아는데 수능 대비반을 안 해보고 내신 위주한 선생님들은 넌 수학이 약하니까 약한 걸로 가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영어는 선택이 없으니까 이런 국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중학교 때까지는 잘 봐주는 선생이 좋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 봐주는 선생이 중요치가 않아요. 저 사람이 얼마만큼 입시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 선생인지가 중요해요. 왜? 방향키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차에 타든지 그 사람 배에 타야지. 그래서 여기 선택 과목도 또 둘로 나뉘어요. 일반 선택 있고 진로 선택. 어머님들은 들었지만 까먹었을 거고 애들도 이거 하려니까 하지만 뭔지도 몰라요. 그냥 간단해요. 등수돼 있는 거. 1등급, 2등급, 3등급. 근데 어디 보면 A, B, C 뭐 이런 거 있죠. 다시 할게요. 필요 없어요. 써먹지도 못해요. 물론 의과교를 간다, 서울대를 간다, 학종에 목숨을 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필요로 해요. 근데 죄송해요. 모의고사 기준 한 2% 안에 들면 중요해요. 근데 2% 안에 들면 안 중요해요. 왜? 얘네가 제대로 안 됐는데 얘가 돼서 뭐 할 건데. 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면 교과. 근데 이것까지 보면 비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확인하시는데 요거는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요런 게 있어 라는 거랑 또 설명이 하는데 요 정도 표는 보여줘야 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넣어놓은 거지 별로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이제 정량이라는 건 점수와 등수화 되는 거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른 거 솔직히 다 까먹어도 돼. 근데 하나만큼은 그래서 전국이야 수도권이야. 이거는 구별할 줄 아시자고. 집에 어디 가서도. 제가 별로인 엄마들이 뭐냐면 학원 애들도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말 많죠. 그 다음에 시험 때 되면 이거 선생님 이거 안 나오지 않아요? 이건 나와. 이런 애들 있다. 학교들한테도 그런 애들 절대 곁에 두지 마세요. 지가 뭐 평가위원이야? 그러고 틀려놓고 실수했대. 엄마들도 그러죠. 어디서 들은 게 있잖아 하면서. 근데 신뢰도 높은 거 그 어머니 아이가 서울연고대를 갔어. 그러면 그 엄마 말은 일단 진리야. 왜? 서울대 보냈잖아. 그럼 걔를 보낸 거지. 걔 특수성을 모르잖아요. 자, 이 차이. 교과로 갔을 때 비수도권까지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10명 중에 3명, 7명이 간 건데
수도권 들어오면 뚝 떨어져요. 잊지 마세요. 우린 수도권을 생각하지 지방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해요. 이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 하나만. 복잡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이제 교과라고 있어요. 교과가 아까 뭐라고 했죠? 교과가? 자, 교과는 내신이에요. 이거 무너져야 돼요. 왜? 학생부 교과 100%. 그럼 이거는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and 최저가 있는 대학교랑 최저가 없는 대학교로 나뉘어져요. 이렇다면 최저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어머니 아이 입장에서는 없는 게 낫죠. 교과가 분별력이 있다 없다? 별로 없다. 근데 왜 서울연고대는 왜 교과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정했거든요. 일정 부분의 퍼센테이지는 꼭 교과로 봐야 돼요. 그건 지정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딱 보면 나뉘죠. 100%인데 최저까지 반영을 해. 두두두두두두인데 요 한양대 빼고 지금은 있다. 죄송해요. 여기 나오는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아이는 높이 갈 거니까 지금 고1이니까 이따위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제 고2 요만 1년 뒤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와! 여긴 뭐? 여긴 내게 아니거든. 여기서 궁금한 거. 왜 한양대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을까? 반영하면 공부 잘하는 애를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만약 이거라면 대성고 1등급하고 하나고 3등급 따는 하나고 떨어지고 대성고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볼 거니까. 근데 한양대는 좋은 대학교 아닐까요? 왜일까요? 대학교의 생리를 아시면 돼요. 뭐냐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and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제성 때문에. 대학교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서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6만 원 정도 언저리 한다는 건 아시죠? 근데 그 경쟁률 보면 20대 1, 30대 1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센 데는 더 올라가기도 하는데 한 학교당 어떤 대학교가 정원이 총 3,000명이라고 칠게요. 근데 거기 평균 경쟁률이 20대 1이야. 20대 1이야. 그럼 곱하기 20이겠죠? 근데 한 학생당 원서비가 얼마? 6만 원이죠. 자, 계산해 보세요. 대학교는 클릭만으로도 이걸 뽑아내는 거야. 부탁해요. 현혹되지 마요. 이런 거에. 얘네들이 딱 이렇게 해서 나는 문턱을 낮춰서 너희들 들어오게 해줄게. 개뿔 다 걸러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뽑았다요. 나중에 뒤에 나와요. 뽑아놓고 애들 합격한 아이들 평균 컷을 보니까 2등급이 없어. 다 1등급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얘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얘 내신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 1등급이지? 어떻게? 뒤에 자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얘를 따다닥 하면 얘가 하는지 못하는지 다 티나요.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 내가 준비를 하지.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아니에요. 쟤네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식으로 뽑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비를 하지. 제일 별로인 거 열심히 하면 돼. 제가 듣기 싫다는 말이에요. 공부는 때가 있어.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죄송해요. 언제 해야 그게. 그걸 단축시켜 이게 부모의 일이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효과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인드로 우리를 바라보는지 알아야죠. 돈이에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한양대는 돈을 택했을까요? 경쟁대학교가 있어요. 한양대 경쟁대학교 어디게요? 어디요? 중앙대? 중앙대 나오셨어요? 무슨 중앙대 따위가 한양대님한테. 한양대는 연고대급이에요. 우리 때, 우리 고삐리 때 비슷한 또래일 것 같은 우리 고삐리 때 한양대는 전기 후기 아니야. 손 안 들지 마. 아무 들지 마.
한양대는 약간 공대 계열 쪽이긴 해요. 공대 계열인 건 맞아서 문과 계열 쪽보다 이과 계열은 연고대급에서 보통 뭐라고 하면 한양바, 문과 계열은 서강바. 그러니까 연고대급인데도 불구하고도 서강 쪽은 그 문과 계열이 굉장히 연고대급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과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공대 계열은 거의 연고대급이거나 절대 뒤처지지 않은. 그런데 공식적으로 얘는 누구랑 대결 구도를 갖냐면 성대랑 대결 구도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연대 고대 뭐 있잖아요. 누가 고연전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연대 나왔으니까. 한양대랑 성대가 약간 그 필이에요. 근데 성대가 이겼어요. 성균관대학교는 해화동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이름만 같이 재단 달라요. 같은 대학교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건 이 서강대가 누구랑 조인이 됐냐면 강북 삼성병원하고 조인 됐잖아요. 강북 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밑에 써져 있어요. 조인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가 된 거지. 한양대 입장에서는 공대 계열 쪽이 높지만 그렇게까지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죄송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이걸 연세대학교는 참 멋져. 그렇게 우유 팔아서 한 1년에 300억씩 벌어 쳐먹으면서도 또 낮춰요. 체리 없는 학교 있어요. 연세대학교 어떤 특수학과는. 나는 경제 논리가 좋다고 봐. 그때 맞더라고요. 우유 팔아가지고 300억 이익 생겼고 시청 서울역인가? 그 연대 건물 있죠. 대학교나 차릴까? 자,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교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교과라고 했는데 면접이 들어있어요. 교과라 했는데 서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얘는 교과인 거예요? 학종인 거예요? 이건 학종 쪽에 속하는 거지. 교과 쪽이 아니라. 분명히 교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출결이나 봉사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서류.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과! 이러고 딱 갔어. 면접이래. 근데 걔가 자기 자식들 중에 그런 애들 있죠. 언어 장애는 아닌데 참 소통이 좀 덜 되는 애들. 내 맘 아니? 말해봐. 몰라. 이런 애들.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키운 거지 누구한테 탓하지 마요. 그런 애들이 여기다가 터커니 면접을 이 대학교에다 쓰면 100% 떨어지겠죠? 얼굴 보고 얘기했는데 뭐요? 이러면 뭐 어쩌라고. 이해되죠? 알고 지원해야 돼요. 알고. 실제로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고3들을 제가 직접 다 원서 쓰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비상 연락망이 있어요. 추합됐을 때 연락 오는 거. 그래서 아빠, 엄마, 본인 적고 쓰거든요. 와, 장난 아니에요. 추합이 됐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나한테까지 전화 왔어요. 나 예배드리고 가요. 있는데 누구세요? 됐다고. 누구시냐고. 삼촌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인데 그럴 순 없잖아요. 추합됐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했더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았는데 070에서 안 받았대. 몇 번 얘기했냐고. 그때는 보이스피싱이라도 070 받으라고. 근데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 예전 070에 학교에서 보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아버님한테 나 고기 사달라고. 나 안 받았어 봐. 걔 떨어진 거예요. 추합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 안에 전화를 하고 그 안에 그 다음 날에 무조건 접수기예요. 그 접수가 안 되면 자동 떨어집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과가 아까 11%대였잖아. 하지만 교과가 완벽한 교과는 여기밖에 안 돼요. 결국엔 또 뭐가 들러붙어요. 전 봤어요. 올해 봤어요. 올해 수시 쓰는데 이제 특별 전형으로 해서 이제 경찰 공무원 자녀 근속 30년 이상 되셨다고 해서 이를 특별 전형 다 세팅을 다 했다. 생기부를 이제 받았죠. 마지막에 포기. 무단 결석이 있어. 아웃. 애누리 없어요. 그냥 버려요. 무단 결석이 뭔지 얼마나 애들은 볼 수 있지. 눈 뜨면 나 오는데 어떻게 해?
지금 씻고 가봐야 오후고 밥도 못 먹고 그럴 바에 뭐 아프다고 째면 되지. 부모 입장에 큰일 날 문제겠지만 무단결석은 그래서 여자로 태어났어야 돼. 얘는 여자애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티켓 있잖아. 티켓. 한 달에 생리를 두세 번씩 하는 애들도 있어.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요. 생리하면 미리 나한테 톡 보내라고. 예, 하루 쉬게 해달라고. 아, 쉬게 해줄게. 아픈데 어떻게? 아, 여기서 잠깐. 생리통이라고 하죠. 생리라고 해요? 생리통이라고 해요? 통이죠. 통이 뭐예요? 통증이죠. 그럼 원래 여자는 생리통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자는 원래 통이라는 게 있었진 않았었어요. 건강상의 문제로 통증이 생긴 거지. 배란통이라는 거,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보다 비교과가 들어와 있다는 거. 교과 내에서도 이런 거는 자, 여기서 교과에서 요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를 체크를 하면 여기가 소위 말해서 이제 상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에서 교과로 뽑는다라면 지금 2학년인 경우에는 벌써 가닥이 잡혔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1학년들 같은 경우 좀 생각할 때 전과목 반영하느냐 국영수 과를 이건 다 포함인 거예요. 자, 얘를 묶어버릴게요. 자, 국영수가 빼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과목이. 미술, 뭐 체육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가요. 이런 학교에서는. 근데 우리 아이가 국영수가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 미술 체육에서 뭐 3등급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쓰면 애누리 없이 떨어지죠. 그때는 어디 써야 돼? 여길 써야지. 주요 과목 반영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살짝 끊어볼게요.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를 툭 자르고 여기랑 여기를 툭 자르면 이거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저기까지 이래서 3시간을 해야 돼. 어머님도 힘들어 죽던 말던 애들 솔직히 어머님도 진짜 양아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애들 생각해봐요. 아침 8, 9시부터 3, 4시까지 여기 앉아 있어요. 쿠션이나 있어 학교에? 그리고 이제 학원에 왔어. 또 이런 데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애가 힘들어서 집에 왔어. 숙제했어? 자, 와, 이건 학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숙제했냐고 묻죠. 자, 위에 거를 볼게요. 여기서는 국영수를 기본으로 해서 사회만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이제 문과인 학교들은. 그 다음에 국영수에 사회는 반영하지 과학만 반영하는 이과 계열이에요. 학교를 볼게요. 여기보단 좀 떨어지죠. 학교 수준이 올라갈수록 복잡하게 다 보겠다는 거야. 학교 수준이 떨어질수록 왜? 이걸 다 하면 얘네들이 여기 안 쓰거든. 그래서 대다수의 대학들이 그렇고 여기서 상위 일부 대학이라는 일부 과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정한 한 과목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성적표가 가요. 그럼 거기서 국영수, 탐구 이걸 중에서 등수가 제일 좋은 1등, 1등, 2등, 3등, 4등 있으면 거기서 4등을 빼서 이렇게. 근데 내가 수학이 여기 들어있어. 근데 난 수학을 못해서 4등이 수학이에요. 그럼 4등을 수학을 빼고 1, 2, 3만 해요. 그럼 여기는 수학이 들어있어요. 1인데 3을 뺐어요. 그럼 입장에서 누구 뽑는 게 유리해요? 수학이 안에 들어있는 게 유리한 건 맞죠? 그래서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대학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권이 많죠.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전형일수록 밑에 대학인 거고 내 아이에게 불리할수록 윗대학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와, 뭐야 다 해! 그럼 상위권이고 뭐 이렇게 빼주네? 그럼 이제 하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상위권을 보시겠죠. 근데 이제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만 딱 지나도요. 1년 딱 지나면요. 와, 수도권 목표 뭐 이런 게 나온다니. 괜찮아요. 지금은 닭공간이만 닭고 40대야. 솔직히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뭐 십몇 등 하고 그래서 이 새끼 야 우리 집안은 연고대 나오는 거 아니야? 연대 원주가 나올 수 있고요. 고대 서창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안암동이나 신촌에 나올 가능성은 쉽진 않습니다.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시를 안 하지만 좌절하는 표를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8N이가 적정선이에요.
얘네 대학교들은 요 등급이 적정선이에요. 여기서 잠깐 1학년, 2학년, 3학년 토탈 평균 여기 정도려면 전교 어디권일까요? 10등권 밖에서도 안 돼요. 5등권 들어와야 돼요. 그걸 2년 반 내내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년 반 내내 전교 5등 안에 들어도 적정선이라고 합격선이라고 안 써놨어.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보내준 거예요. 적정선이지 합격선 아니에요. 얘는 뒤에 노량이는 뭐예요? 추가 합격. 학교에서 1.6등급, 2등급에 반에서 5등 잘해요. 추가 합격 가능선이에요. 여봐, 현실감 없죠? 이제 중간고사 딱 이제 내년에 딱 계약해서 이제 시험 딱 보고 성적표 딱 봐. 우리 아이들 어디 있니? 엄서. 알고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겁주겠다는 게 아니라 알고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 생각보다 빡세. 교감 버려. 이렇게 나온다. 교감 버리는 순간 다 버리게 돼요. 자, 이제부터 가볼게요. 이거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는 보시고 진짜 얘네들 되게 훌륭한 아이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깐죽거리면서 여기 설명해드리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갔으니까. 참고로 우리 딸도 공부를 되게 잘해서요. 뭐 어쩔 거야. 자, 보자. 죄송해요. 깐죽거렸습니다. 자, 15개 대학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 등수하고 컷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50% 컷, 70% 컷. 어디 모든 자료에는 다 70% 컷을 잡지 100% 컷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합격했어도 안정을 합격을 했어도 난 네 대학보다 이 대학교가 좋아서 절로 갈래 하는 애들이 선이 약 20-30% 정도를 잡아요. 그리고 그럼 결혼생이 생기잖아요. 왜냐면 교과에서 50명을 뽑아. 근데 당연히 지원자들은 200명이 됐겠죠. 그럼 그 중에서 1, 2, 3등에 50등까지 잘랐겠죠. 근데 1등부터 50등 중에서 그런데 나는 저쪽 대학으로 갈래? 얘가 빠져나가요. 근데 추합이 되겠죠. 추합이. 그 선에서 추합을 어느 선까지 인정해 주되 그 100%까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70%까지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50%는 안정권이 되는 거고 70%는 합격 컷이 되는 거죠. 죄송해요. 숫자를 보세요. 얘는 뭐야 이거? 경희대. 경희대 하면 안 돼요. 경희대 국제예요. 뭐 나쁜 대학교는 아니에요. 훌륭한 학교죠. 깊은 말씀 안 드릴게요. 넘겨도 되죠? 인문이에요. 인문대. 자, 이제 자연계요. 자, 제가 자연계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얘가 인문계 70과 자연계 70은 엄연하게 달라요. 이래서 이 자연계가 요새 1학년 중에 문과 계열 가실 분 아이가 그럼 얘기할게요. 자, 이게 어떤 차이? 이게 이과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문과에서는 보통 인기학과라고 있어요. 대학교 말고 대학은 다 똑같으니까 인기학과 뭐가 있을까요? 문과의 계열에서는 영문, 법학, 경제, 경영, 신방 이런 거죠. 인기학과예요. 자, 써드릴게요. 이건 써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한번 이거 촬영하고 했다가 제재 먹었어요. 하지 말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하면 학교 위화감 조성이 된다고 하지 말라고. 이게 정지 먹어가지고 정지는 아니고 전화 와가지고 자 볼게요. 인문하고 자연. 자, 고등학교로 가보십시다. 특목고 하면 떠오르는 고등학교가 뭘까요? 특목고. 그치. 외고죠. 또 여기는 과거겠죠. 자, 외고는 대학 진학 고등학교일까요? 아닐까요? 대학 진학 고등학교가 맞습니다. 과거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민사고 아시죠? 거긴 진학반이 없어요. 지 혼자 해야 돼요. 과거는 진학고등학교가 아니에요. 특수목적 고등학교 둘 다 특수목적인데 근데 얘는 대학 진학. 자, 얘네들 다 문과죠. 얘네 외고 애들 솔직히 말할게 중학교 때 다들 전교권이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5등급이라고 해도 얘 잘하는 애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인기학과예요. 앤드 일반고의 최상위권, 상위권 애들도 가요. 자, 이제 이쪽으로 와보십시다. 과거에서 진학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이 외고에 일단 외고와 과거 따서 학교 수 따지면 절대값으로 커요. 얘는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최상위권 중에 과거 간 녀석들 이과 쪽은 없어진 거예요 일단. 하지만 문과 쪽에서 외고 쪽 잘하는 애들은 외고에 가서 지들끼리 또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더 가볼게요. 여기선 인기학과라고 있다라면 여기서는 특수학과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의학계요. 의대, 치대, 약대, 약대 그다음에 한약학과 이런 거. 자, 어머님 죄송해요. 아니 안 죄송해요. 수민 어머님, 얘가 미쳐가지고 5, 1등급을 맞았어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그건 지금 오를 좀 저 입 좀 다물고. 아유, 다 개나 소나 다 1등급 아요. 1등급이에요. 자, 수능을 봤는데 5, 1등급이 나왔어요. 엄마 나는 피 보는 게 싫어. 의대 안 갈래. 너 의사를 존중해. 할래요? 네. 아우. 뭐지? 왜 그러지?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의학계열을 생각하고 있는 엄마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따위가 필요치 않아요. 충북에 갈래? 충북의대. 원광대라고 들어보셨나요? 강원도 양양에 되게 산 좋고 물 좋은 데 있어요. 거기 의대 있거든요. 거기 컷이 서울대 컷보다 높으면 높아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 지방대 의대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서울대 컷이니까. 얘네들은 재수, 삼수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난 의학계열이거든. 의학계열이니까. 근데요, 그렇다면 의학계열을 생각하는 학생이 2, 3등급인 아이가 의학계열을 생각할까요? 2등급 평균 2등급인 애가 의학계열을 생각할까요? 못해요. 1등급 때인 애가 생각을 하지. 다시 할게요. 의학계열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과 자연계열에서 1등급대 라인은 여기를 생각해요. 난 의대 죽어도 싫어 이래는 있어요. 하지만 의학계열 쪽은 애들은 우리 애가 성재민 같은 경우는 사수에서 약대 갔어요. 숙대 약대. 동국대 들어갔다 때려치고 성대 갔다 때려치고 숙대 약대 갔어요. 너 지방은 의대 쪽, 서울 쪽은 약대 쪽. 오케이 콜. 이 새끼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의대 쪽 다시 해볼까요? 넌 재수 중독이야 라고 그러지. 한두 문제만 더 맞히면 되니까. 걔네들은 지들만의 리그예요. 자,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인문에서 1등급은 자연에서 1등급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인문에서 1등급인 외고나 일반고 최고 상위권 애들이 대학교와 학과를 다 앞에서 상위권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려 내려갈 수는 있죠. 이 표현. 자, 이쪽 얘기할게요. 이공계 쪽 자연계열 쪽에서 1등급의 애들은 얘네들이 묶어서 일로 빠져나와요. 물론 불안하니까 연대도 쓰고 고대도 써요. 안 가요. 의학계열을 가지. 자기들끼리 리그예요. 얘기할게요. 자연계열 1등급이 절로 다 가버린 거예요.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러니까 1등급 때 대학교가 어떻게 될까? 애들 수가 벼요. 분명히 이거긴 한데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던 애들이 빠져나갔으니까 비니까 어떻게 돼? 밑에 등급 애들이 자연계 쪽은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 2등급대 라인 대학교들 중경외시 서성한 빼고 중경외시 당건동 그다음 이쪽 계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이과가 다 있잖아요. 이 문과계열은 애들이 다 1등급대야. 아 그래도 떨어질까 말까니까. 여기는 3등급 이과에는 3등급대 애들도 있어요. 이래서 저쪽 동네 가면 야 안 되면 이과 가 너 그냥. 왜? 진학률은 높아지니까. 근데 문과 애들은 얘네가 1등급을 다 외국가 앞에서 다 막고 있으니까 뭘로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얘네가 빠져나가잖아. 일단 고등학교 갈 때 과거 애들이 1부가 빠져나갔지. 이 계열로. 지금 우리 학원에도 얘네들 준비한 애들이 있거든요. 중학생들도. 딴 대학교 생각도 안 해요. 뭐 서울대가 뭐 어쩌라고. 물론 서울대 의대냐 연대 의대냐 뭐 충북 의대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도 그 대학교가 아니라 꽉을 몰려오니까 얘네들이 빠져나가잖아. 얘네들만 살짝 빠져나가줘도 2등급 대 애들이 1등급 대 2등급 대 3등급인 애가 2등급 대 3등급 대 애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1등급인 애가 하도 명수가 많으니까 얘가 2등급까지 장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2등급이 겨우 가고 3등급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지. 이렇게 밀려나가요. 나중에 숫자로 얘기하면 확실히 티나요. 대학교 정원 애들 경쟁 지원율 따지면 1등급이 그냥 10개 대학을 다 장악한다고 봐도 돼요. 이건 문과 애들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은 단순하게 내신이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비교과가 들어있다는 거랑 생각보다 15개에 대해서 많이 뽑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보다 등급이 컷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정도는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갈게요. 얘가 좀 많이 복잡스러운 게 맞는데 이거 왜 안 없어지고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뭐지? 모르겠다. 그냥 보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확연하게 종합 전형에서는 비수도권이 현저하게 줄고 얘가 현저하게 높죠. 이유는 비수도권에서는 종합으로 잘 안 뽑아요. 안 뽑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안 하니까 애들이 지원을 안 해요. 애들이. 그 깔아놓으면 뭐해? 맨날 결혼생 생기니까 아예 그냥 교과로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거고 수도권에서는 교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비교과로 빠져요. 아니, 종합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기 지금 1학년 예비 고1 어머님들이나 1학년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 라인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엄마 거라고 했었죠.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 엄마 건지.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왜 자꾸 네가 나오냐? 제가 기계랑 별로 안 친해서. 자, 여기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어떻게 뽑는지 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 가지예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능력, 행위, 역량. 근데 이 역량은 대학교에서 확인할 거니까 우리 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 두 개인데 쉽게 설명할게요. 능력. 일단 성적 좋아야 돼요. 성적이에요, 성적.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선택감. 뭘 선택했느냐. 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교과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1로 넘어오면 그래 네가 영어 생각보다 영어 점수 굉장히 좋은데 물리를 선택했던 아이라고 예를 들었을 경우 물리도 성적이 굉장히 좋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알겠지만 독서가 그지 같은 거 아시죠? 뭐 책 제목만 쓰면 된다며. 예전에 뭐 줄거리도 쓰고 막 이런 거 썼는데 지금 굉장히 간소화되고 없어졌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네가 물리를 선택을 했어? 얘는 이과네. 근데 문과 이과 써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애가 인문계를 쓰면 얘 뭐지? 라고 하겠죠. 선택 과목을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대학교에서 블라인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아빠가 동네가 어떠냐 아빠가 어떠냐에 따라서 종합이 결정됐던
비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없애느냐고 거기에는 얘가 학교가 어딘지 어느 출신인지 어느 동네인지 안 나와요. 성적만 나오고 역량만 나와요. 근데 얘가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문과를 뽑고 이과를 뽑았을까요? 선택 과목을 뽑는 거예요. 반대로 얘가 성적이 나쁘다고 칠게요. 근데 얘가 물리학과를 썼어. 그럼 물리 선택한 건 괜찮아. 근데 성적이 별론데? 그럼 얘를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럼 두 번째, 이 행위가 뭐냐면 이게 아이들 거라면 이건 이제 부모랑 조금 연계가 좀 많이 되는 게 행위가 뭐냐면 얘가 책 독서는 뭘 읽었는지는 나와야 돼요. 뭘 읽었다, 책 제목 정도는 조금 더 가면 더 디테일하게 가겠지만 동아리를 뭐 했는지 세특 이런 세특에 들어가는 서류들이 그 책들이 그 주제들이 물리와 관련이 있는 책이어야 되고 그 질문이나 그 토론들이 물리와 관련되거나 영어 책을 읽었다면 얘는 신뢰도가 높은 거지. 내신 성적도 좋은데 개인 활동까지도 연계가 되니까. 예를 들게요. 이런데 얘가 동아리를 생물 들었어. 생물 동아리 때 안 맞죠? 그러면 얘는 일반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은. 이해됐습니까? 내신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내신을 보지만 내신에 절대적이지 않지만 내신이라는 이 바탕을 통해서 얘네들이 행위, 학교 생활에 했던 것들이 이 내신 성적과 선택 과목의 이 연계성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합격률이 높아져요. 자, 수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이 수치 봐봐요.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교과요. 1등급대 라인인데 종합은 같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등급대 라인인 거죠. 이게 뭐냐? 종합에서는 5, 1등급 아니어도 돼. 2등급 때만 돼도 돼. 왜? 2등급 때도 못하는 거 아니거든. 대학교 입장에서는. 근데 여기 다시 보세요. 3등급 없죠. 저 이상한 학교 이거 성대 학과 모집 빼고 뭐냐? 3등급까지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왜? 네가 원하는 쓸 때 그래도 여기 대학교를 오려면 15개 대학 정도 대학교를 오려면 그래도 학교를 1, 2등급 정도는 돼줘야지. 뭐 1등급이면 좋겠으나 2등급도 나는 뭐라 하지 않을 거야가 여기 통계인 거예요. 핸드폰 홀드를 만드는 수가 있어. 2등급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희망적인 계속 절망적인 말씀만 들었으니까 이제 희망적인 얘기. 2등급 때까지는 만들자고요. 2등급 때까지는. 이것도 좌절하면 내가 할 말 없어. 난 할 말 없음. 2등급 때까지 만들어줘. 어떻게든지. 그런 다음에 선택 과목이라든지 잠깐 지울게. 선택 과목이라든지 이건 애보고 하라고 하면 그거는 솔직히 직무유기예요. 알아서 하겠죠. 뭘 알아서 해. 아까 했잖아. 점수화되는 거. 등수는 애가 할 몫이라면 학종은 엄마 몫이라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건 엄마들이 잡아줘야 돼요. 야, 성적 좋고 나쁘고는 애가 만들어냈어. 애가 성적은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 보고 엄마들이 어느 과목이 좋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행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행위가 어떤 거냐? 해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뒤에서 또 오늘 공부법 못하겠다. 다음 해드릴게요. 시간 되면. 할 거예요. 12월 달에 한 번 더 할 건데. 여기서 이게 엄마의 푸시가 있냐 없냐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귀족전형이라는 말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귀족전형이라고 하냐면 귀족이니까 뭐가 귀족이야? 돈과 시간이 많으면 귀족이잖아. 엄마들이 돈과 시간이 있거든. 그걸 푸시하는 거죠. 학교에다가. 돈을 매기지 못해요. 다른 방법 푸시하죠. 어떻게? 넌 공부만 해. 그 성적 가지고 그 유기적 관계
동아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책에 대한 이야기 이런 스토리를 엄마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끝나면 안 되죠. 세특에 들어가야 되잖아. 세특은 누가 써요? 선생님이 써요. 한 반에 30명에 25명 있잖아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25명 다른 선생님이 이 25명 30명들을 누구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를 다 알고 있을까요? 이름도 기억 못할걸? 근데 걔에다가 걔 생활 세특을 어떻게 써요? 어떻게? 표면적인 이야기만 쓰겠죠. 자기 점수와 선택 과목과 이 세특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이걸 쓰면 뭐야 일관성이 없는데 쫙쫙쫙쫙. 근데 엄마들 이걸 아는 엄마들은 방향성을 잡고 선생님한테 디테일하게 해서 말씀을 애편을 통해서 그다음에 솔직히 선생님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지. 그러면 돈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쓸 때 그 방향성을 선생님이 알아서 쓰기를 왜 바라냐고. 내 새끼 건데 내 새끼한테 맞게끔 쓰게만 잡아줘야지. 그쪽이 저쪽 동네죠. 그러니까 저쪽 동네가 종합으로 많이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지방권은 박살이 나는 게 엄마들 자체 지원이 약하니까. 그래서 컨설팅 학원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권장하지는 못해요. 세 줄만한 학원들이 없는 걸로 저는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인문계열 쪽에서는 이제 컷이 일반적으로 높게 외고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3등급 정도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줄여서 교과 성적은 충분 조건이다. 충분하다라는 거,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꼭 있어야 하는 건데 있다고 해서 예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어디까지? 여기서 너무 15개 대학에서 15개 대학, 10개 대학, 보통 10개 대학을 얘기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권 소재, 서울권을 생각한다. 그러면 3등급 때까지도 가능합니다. 학생부 종합은. 단, 이 대신에 아까 행이 있었죠. 교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잘만 구성이 되면 충분히 얘네들도 가능성이 이쪽 대학까지도 가능해요. 문과는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과 애들이 열만큼 준비한다고 한다면 조동네 아이들 문과 애들은 학생부 종합을 한 50, 60, 70만큼 준비해요. 왜? 뚫고 갈 길이 없거든.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학원비 내주는 거랑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과에서 박 터져요. 그래서 컨설팅에서는 이과는 못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문과로 먹고 살지. 이 정도는. 그래서 머릿속에서 최소한 지금 목표는 2등급. 정 안 돼도 그래도 3등급. 그러다 이제 왜요? 그 바뀌잖아요. 5등급. 2028년도부터. 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2학년부터 네. 그 1등급 안에서 그렇게 나뉘어요. 아주 수요일에 했던 건데 살짝 말씀드릴게요. 9등급에서 5등급 됐으면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죠? 그러면 사교육 절감? 개소리야. 잘 봐요. 지금이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고 그 다음에 3등급 미친 거 아니야. 7%고 얘가 11%잖아요. 근데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10%예요. 2등급이 24%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가 서울권이잖아요. 1등급이 서울권이에요. 자, 다시 1등급과 2등급은 엄연한 차이가 나는데 얘는 차이가 없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얘가
1인 1등급인 1폰지 10%짜리인 1등급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교과의 방식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수능 최저, 아까 말했던 비교과 같은 걸 끼워 넣는 거예요. 왜? 나라에서 교과로 몇 %를 뽑으라 했으니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살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애들 더 죽어나가게. 왜? 대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를 뽑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절대평가지만 상대평가적 요소도 막 추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살이 붙어요. 애들은 더 과중돼요. 또 하나,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빡세게 하는 1등급하고 내가 빡세게 하는 9등급하고 둘 다 1등급이야. 그럼 어떤 미친놈이 1등급 빡세게 공부하겠어요? 대충 해도 1등급인데 애들이 다 주저앉는 거야. 수준이. 아이, 내일 수학일 때랑 내일 한문일 때랑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문은 아씨 뭐 다 같이 못하니까 내가 대충 봐도 한 60점 나와도 3등급 나오는데 수학은 80점 돼도 4등급 이런 거잖아요. 이 느낌인 거예요. 다 같이 못하는 거야. 죄송해요. 다 같이 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그걸 틀어막고 있는 게 뭐냐면 논술식, 서술식 문항이 출제된다라는 게 그나마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싫겠지만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실력 쌓여요. 그래서 그 중2부터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양극화가 일어나요. 똑같은 1등급이어도 서울대 수준의 1등급과 당건동 밑에 대학, 서울권 수준의 대학교는 1등급으로 나뉘어져요. 왜? 오지선다의 가장 장점은 쉽게 서열을 잡을 수 있다요. 하지만 수준까지 몰라요. 왜? 안 외워도 하다 보면 나오니까. 근데 논술 서술이야. 써야 돼요. 다시 할게요. 애들이 직접 외워야 돼요. 이걸 한 애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을 배울 때는 외워 놓은 게 있고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얹기가 되게 쉬워져요. 근데 논술 구술식을 안 한 애들은 못 쌓아요. 그래서 양극화가 돼요. 이러면 뭐가 좋냐? 학원이 좋아요. 여기까지 올라오려면 학교에서 커버를 못해요. 이 수준을. 그러니까 얘 또 학원으로 가야 돼.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들 어떡하지? 그러면 학교에서 이 전체 값을 채워줘요? 중간 값을 채워주지? 이 못 쫓아가니까 또 학원에 가는 거지. 게다가 정말 좋은 거 문과, 이과 다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그래서 고등부 애들 다 버릴까 하고. 인생은 셀프잖아요. 자, 충분 조건이에요. 여기서 종합에서 중요한 키워드. 이게 내신이에요. 이 내신을 여기 세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비교과 있죠. 이거의 활용, 연계성이 이것만 잘해준다면 이건 애들 보고 시킬 수 없어요. 엄마들이 해야 돼요. 엄마가 못하겠으면 업체 찾아가서 이거 해달라고 해야 돼요. 돈 처발러 가면서까지. 어쩔 수 없어. 학생부 종합으로 가기 위해서 이건 아이의 목, 이건 부모의 몫이 되는 거지. 이거 할 자신 없으시면 종합 그대로 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왜? 등급이 교과에 비해서 1등급보다 미친데? 그럼 애들 수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잖아요. 1등급은 4%, 얘 7%예요. 합치면 11%인데 얘는 그 많은 애들을 저거 갖고 아니라 저거를 바탕으로 얘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다행히 이게 아주 탄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애들이 할 수는 없어요. 엄마들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있는 집 애들이 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1 때부터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학년? 전학년? 예전에는 1학년 때가 20% 반영, 2학년 2학기 중간 1학기 2학기 합쳐서 40%, 고3이 1학기만 40%. 그러니까 1학년 때 잣됐다가 우와 그러면 돼요.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1학년 때 작살나면 그래서 요 근래 와서 저쪽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뭐 고1에 자퇴생 생기고 뭐 검정고시 이게 1학년 때 잣되면 안 되면
2, 3 찍었어. 내가 실력 내 2, 3 찍었어. 교과, 종합 다 안 되는 거 아니까 때려치고 어떻게 검정고시 빠지는 거예요. 정시로 가는 거지. 논술로 가는 거고. 그 중학교 때부터 준비해요. 얘 중3 막 겨우 중3 어느 대학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걸 저한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죄송합니다. 어느 학원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넘게 학원 차린 게 2002년도에 학원을 오픈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강사였고 저는 거의 고등부나 재수종합반 쪽에서 입시 쪽만 해봤지 죄송해요. 중등부 시작한 지 10년도 안 됐고요. 내신 대비 시작하고 10년도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대입하고 재수생만 가르쳤어요. 내가 얘네를 왜 가르쳐? 얘야 졸아? 졸면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 안 해요. 버리지. 지금 살려달라고 쳐다보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새끼, 죄송해요. 쟤는 대학교를 가겠다는 놈이 쳐 졸고 있네. 어쩌라는 거지? 이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입시 이게 과학이 많이 죽느냐고 저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내신 대비를 해주고 중등부를 해서 더 많이 반성하긴 했어요. 정말 잘 가르쳐줘야지. 예전에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 근처에서 주서연, 푸트나 카이사르가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연고대 서성한 쪽에서는 이 대학교 학원에는 지났다예요. 거쳐갔다예요. 그리고 어느 학원 저가 3대 욕쟁이 원장님이었거든요. 입에 걸레를 물었다니까? 그냥 대화가 욕이었으니까요. 지금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와요. 바로바로 사과합니다. 자, 고딩 때 요거는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가기 전에 올 복습이 되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기 전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끝냈다가, 그래서 끝냈다의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